만약에 AI가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경제 위기를 가져온다면 어떨까요? 이건 뭐 예언 같은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사고 실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딱 4년 뒤 2028년 6월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거기서 대체 뭐가 잘못됐던 건지 하나하나 되짚어 보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건 2028년 6월 30일에 쓰인 가상의 내부 메모입니다. 제목은 거시경제 분석. 근데 사실상 이건 모든 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쓴 일종의 부검 보고서 같은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메모가 쓰인 시점에 실업률이 무려 10.2%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냥 뭐 일부 기술 분야만의 문제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전례 없는 경제 위기로 번졌을까요? 모든 걸 무너뜨린 그 첫 번째 도미노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사실 위기는 무슨 거대한 폭발과 함께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아주 조용하게 이 소프트웨어 산업 내부의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 도미노였죠. 자, 2025년 말이 되자 이 에이전트 AI 코딩 도구라는 게 나타나면서 말 그대로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업들이 이제 수백만 달러짜리 비싼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그 핵심 기능을 단 몇 주 만에 그냥 뚝딱 복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힘의 균형이 와르르 무너진 거죠. 이제 SAS 회사들은 예전처럼 매년 가격을 올리는 건 꿈도 못 꾸고요. 오히려 고객사한테서 야, 30% 깎아주던가 아니면 우리 그냥 이거 똑같이 만들어버린다? 이런 협박을 받게 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처음엔 다들 뭐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나 위험하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비스나우 같은 엄청난 거대 기업이 흔들리니까 시장이 충격에 빠진 겁니다. 근데 진짜 아이러니는 이거예요. 서비스나우가 왜 타격을 입었냐? 바로 자기 고객사들이 AI로 직원을 해고하면서 해고된 직원들이 쓰던 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취소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정말 자기 발등을 찍은 격이죠. 바로 이게 이 위기의 핵심입니다. 마치 닭이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뱀처럼 끝없는 낙순환이 시작된 거죠. AI 때문에 당장 사업이 위협받는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아이러니한 선택을 해요. 직원을 잘라서 아낀 돈으로 자신들을 위협하는 바로 그 AI 기술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뭐 개별 회사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었겠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이건 완전 재앙의 시작이었어요. 이렇게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가 일어납니다. 위기가 기술 분야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경제 전체를 강타하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로 쓰러진 도미노는 바로 중개업이었어요. 우리가 보험 갱신하거나 여행 예약하거나 집 알아볼 때 솔직히 좀 귀찮고 복잡하잖아요? 바로 그 번거로움,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찰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모든 비즈니스들이 다음 타겟이 된 겁니다. 이게 수조 달러짜리 어마어마한 시장이었거든요. AI 에이전트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 AI는 그냥 모든 소비자 결정을 비용과 효율성, 이 두 가지만 보고 최적화를 해버리니까 이 산업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겁니다. 여행 예약 플랫폼, 보험 자동갱신, 금융 자문, 부동산 중개 수수료, 심지어 우리가 쓰는 카드 결제 수수료까지요. 인간의 어떤 타성이나 비합리성에 기대던 모든 비즈니스 모델이 그냥 붕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문장이 당시 상황을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죠. AI 에이전트는 뭐 감정이나 충성도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오직 최고의 조건만 찾아낼 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단골이라던가 신뢰관계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정보가 부족하고 또 그냥 귀찮아서 생긴 마찰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위기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바로 인텔리전스 대체 악순환이라고 불리는 무시무시한 피드백 루프예요. AI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면서 어떻게 경제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이 악순환에 빠지게 됐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화이트칼라 직장인들이 일자리를 잃는 게 그렇게까지 파괴적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경제 구조 자체에 있었어요. 미국 전체 소비자 지출의 무려 65%가 소득 상위 20%에서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 지갑이 닫히면 경제 전체가 그냥 멈춰버리는 그런 구조인 거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으로 18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넘게 받던 세일즈포스에 잘 나가던 프로덕트 매니저가 해고당하고 나니까 결국엔 연 4만 5천 달러 버는 우버 기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고소득 전문직들이 저임금 일자리로 밀려나니까 그 시장의 임금까지 같이 끌어내리는 거죠. 이게 그냥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십만 명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 멈출 수 없는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보세요. AI가 발전할수록 기업은 사람을 줄이죠. 그럼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도 줄어들고요. 매출 압박을 느낀 기업은 비용을 더 줄이려고 또다시 AI에 투자해요. 이 과정이 그냥 무한반복되는 겁니다. 이 순환고리에는 어떤 자연적인 브레이크 장치 같은 게 없었어요. 이렇게 고소득층의 소비가 무너지자 실물 경제에서 시작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요. 결국엔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마치 전염병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끊어진 약한 고리는 바로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모 대출 시장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은행이 아니라 투자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미래 성장성 하나만 믿고 빌려준 돈이었죠.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그 미래 성장성이라는 믿음 자체가 그냥 박살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젠데스크의 부도가 결정타였습니다. AI 고객 서비스가 너무 흔해지니까 젠데스크의 핵심 사업이 그냥 붕괴해버렸고 그 회사의 반복 매출을 담보로 빌려줬던 거대 대출이 부실 덩어리가 된 거죠. 이 사건 하나로 사모 대출 시장에 숨어있던 그 구조적인 위험이 전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사모 대출 시장은 그냥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시한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13조 달러. 이게 뭐냐면 미국 전체 주택담보대출 시장 규모예요. 말 그대로 미국 경제의 심장, 그 자체였죠. 금융기관들은 정말 끔찍한 질문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여겨졌던 신용등급 제일 좋은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 근데요, 그 사람들 소득 기반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과연 이 대출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금융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현상의 가장 깊은 뿌리를 들여다보죠.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AI 시대에 인간의 지능, 인간의 똑똑함이라는 것의 가치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평가되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시작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는 거.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이 메모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나요. 탄광 속 하나이라는 아직 살아있다. 경고음은 분명히 울리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뭔가 행동하고 미래를 바꿀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결국 모든 것은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인간의 지능이 더 이상 희소한 자원이 아닌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사회와 경제의 새로운 운영 방식을 제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 멀리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겁니다.